2025년 9월 하나오션 철수설이 확산되며 3,000명 실업자 발생이라는 공포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없다는 냉소가 터져나오며 불안은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700톤 크레인의 야간 반입, 20대 트럭들의 행렬, 그리고 3배로 늘어난 인력까지. 철수설과 맞지 않는 이 수상한 단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델피아 시의회 산업정책 분석관 민설아입니다. 72시간. 단 72시간 만에 미국 전역을 뒤흔든 소식이 있었어요.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이었죠. 제 컴퓨터 화면에는 검색량 50만 건이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의회 21층 창가에서 내려다본 항구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시민들의 항해 전화였죠.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는데 시의회는 뭘 하고 있나요? 목소리마다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해고당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48시간 내에 민원이 1327건 접수되었습니다. 평소 일주일치 민원을 하루 만에 받은 거였어요. 시의회 복도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였죠.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설아 씨, 정말 하나오션이 철수하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답을 대신했어요. 외국 기업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48시간 만에 민원이 1000건을 넘었다는 건 도시가 이미 패닉이라는 뜻입니다. 시의회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의장은 48시간 내에 정확한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죠. 제 손은 자판을 두드리며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하나오션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검은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내가 겪은 해고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축 늘어진 어깨,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막아야 했어요. 시민들의 일자리를, 그들의 희망을 지켜내야 했죠. 조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설아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렉 하트의 목소리였습니다. 메이드 인 USA 연합 대변인이었죠. 제 동료들이 하나둘 라디오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하나오션의 철수는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노후된 시설, 지속되는 적자, 이 모든 게 명백한 증거죠. 그렉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해고시킨 조선소 사장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라고요.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하나오션 철수설 해시태그가 하루에 5만 건씩 올라왔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였어요.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죠. 또 외국 기업이 우리를 버렸다. 일자리 도둑들이 도망간다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시의회 복도에서 그렉 하트와 마주쳤습니다. 키 큰 중년 남성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언론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설아 분석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외국 자본은 늘 1년 안에 떠납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귀를 아프게 했죠. 저는 그렉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증거도 없이 확정이라고 단정하시는 건가요? 그렉이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과거 사례가 증거죠.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도 미국에서 철수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의 절망스러운 표정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렉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조사든 뭐든 하세요. 결과는 뻔할 테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철수설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창밖 하나오션 조선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더 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설아입니다. 밤 10시 하나오션 조선소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크레인들이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철수한다는 공장치고는 이상하게 불빛이 많았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죠. 갑자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 두 대, 20대의 대형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철수하는 공장에 왜 이렇게 많은 트럭이 들어오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700톤 크레인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야간에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철수한다면서 왜 새 장비를 들여오는 거죠? 트럭 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문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요즘 야간 작업이 많나 보네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주 전만 해도 훈련생이 50명이었는데 지금은 150명입니다. 3배로 늘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훈련생을 3배로 늘린다고요? 철수하는 공장에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조선소 담장 너머로 용접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기계 소리도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철수한다는 공장치고는 너무 활기차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700톤 크레인 반입 장면, 20대의 트럭들, 불이 켜진 공장 건물들까지요. 증거였어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차 안에서 루이스 박 교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직업훈련센터에서 하나오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이었죠. 루이스 씨, 지금 조선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요, 설아 씨? 야간에 큰 크레인이 들어오고 트럭도 20대나 와요. 철수한다면서요? 루이스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기술은 국경보다 빠르다고 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철수한다는 공장에서 왜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거죠? 왜 새 장비를 들여오고 훈련생을 3배로 늘리는 거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중요한 뭔가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설아입니다. 시의회 청문회장이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48시간 동안 급하게 작성한 중간 보고서를 들고 연단에 섰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야간 조선소 현장에서 700톤 크레인 반입과 트럭 20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훈련생이 4주 만에 50명에서 150명으로 3배 증가했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시민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렉 하트가 앞자리에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의장이 물었어요. 그게 철수가 아니라는 증거인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하는 회사가 새 장비를 들여오고 인력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그렉 하트가 일어났어요. 설아 분석관, 그건 단순한 추측 아닌가요? 장비 이전이나 정리 작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제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말이에요. 제가 본 건 사실인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구체적인 서류나 공식 발표 없이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철수설을 믿는 시민이 80%였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제 증언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크레인 반입이 투자 확대를 의미한다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확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춤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거든요. 15년 전 아버지의 해고, 기억이 제 판단을 흐렸을 수도 있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가 다가왔어요. 설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철수설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700톤 크레인도 20대의 트럭도 150명으로 늘어난 훈련생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창밖 하나오션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 추측이 틀린 걸까요?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설아입니다. 오전 9시 나딘초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해안경비대 선적 담당관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설아, 이걸 봐야 해요. SEC 공시 자료입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였죠.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였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문서 말이에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7조 원. 하나오션이 미국 사업에 투입하는 투자 규모였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철수하는 회사가 7조 원을 투자한다고요? 이게 정말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지도 30% 확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두 번째 서류에는 노조와의 3년 계약서가 있었어요. 임금을 20%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서류를 쥔 채로 떨렸어요. 철수한다면 투자와 계약은 줄이죠. 그런데 여긴 늘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루이스 박 교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루이스 씨,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30분 후 직업훈련센터에서 만났습니다. 루이스 씨는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실이 나오는군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이제야 공개된 거죠? 기업들은 보통 투자 계획을 단계적으로 발표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일수록요. 제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700톤 크레인, 20대의 트럭, 150명으로 늘어난 훈련생. 모든 게 7조 원 투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확장이었던 거예요. 시의회로 돌아가는 길에 그렉 하트와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설아 분석관, 아직도 철수 아니라고 우기실 건가요? 제가 SEC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7조 원 투자 계획서입니다. 부지 30% 확장, 노조 3년 계약, 임금 20% 인상까지요. 그렉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렉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철수라면 투자와 계약은 줄이죠. 그런데 여긴 늘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SEC 공시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7조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전화였죠. 궁금해하는 전화, 희망을 품은 전화들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설아입니다. 시의회 대회의실이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공청회 재개 소식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분노보다는 궁금증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연단에 섰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SEC 서류, 7조 원 투자 계획,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오션의 진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제 선적 전략 3단계 과정이었습니다. 1단계 선박 건조, 2단계 마감 작업, 3단계 현지 등록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연간 10척에서 20척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은 1200명입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12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업계에는 희소식이었어요. 루이스 박 교관이 증언대에 섰어요. 공정 속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 덕분이죠. 그렉 하트가 뒷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외국 기업은 언제든 변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봤어요. 변심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철수가 아니라 변화를 못 따라잡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15년 전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두려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철수설은 완전한 오해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00톤 크레인 반입, 훈련생 3배 증가, 야간 작업 확대, 모든 것이 확장을 위한 준비였어요. 나딘 초가 추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선박 진수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주 단축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좋은 의미의 웅성거림이었죠. 기대감이 가득한 소리였어요. 제 휴대폰에는 실시간으로 긍정적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시민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설아 분석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집에서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설아야, 뉴스 봤다. 내가 해낸 거구나.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15년 전 일은 잊어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 하나오션 조선소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희망의 불빛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설아입니다. 직업훈련센터 입구에서 라훌 메논을 만났어요. 27세의 젊은 용접사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실업자였던 그가 지금은 하나오션의 정식 직원이었죠. 제 카메라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불과 6개월 전 실업자였던 제가 이제는 월급이 30% 올랐습니다. 라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1200명 채용이 실제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외국 회사라서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라훌이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6개월 전 면접장에서 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여기서 배운 기술은 정말 최첨단이에요. 로봇 용접, 레이저 절단까지 배울 수 있어요. 훈련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0명의 훈련생들이 열심히 실습하고 있었어요. 파란 용접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죠. 활기가 넘쳤어요. 루이스 박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라훌은 우리의 성공 사례죠. 이제 다른 훈련생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라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을 배우니까 미래가 보여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 소문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또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회사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훌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급여 명세서가 살짝 보였어요. 30% 인상된 월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숫자가 아닌 실제 사람의 삶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첫 진수식이 3주 앞당겨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회사도 우리를 믿어주고 있고요. 훈련센터 게시판에는 채용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추가로 200명을 더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라훌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설아 분석관,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라훌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오션 조선소를 지나갔어요. 야간 작업 불빛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700톤 크레인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라훌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30% 오른 월급,
최첨단 기술 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증명된 진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설아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필라델피아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한미 기술 협력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상선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온 도시가 들썩였죠. 제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하나오션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5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죠. 제가 2달 전 야간에 목격했던 그 조선소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진수 준비가 완료된 첫 번째 상선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주 단축된 일정이었어요. 라훌 메논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은 한미 양국 기술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7조 원 투자와 1,200명 채용이 그 증거죠. 청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2시간 만에 검색량 50만 건을 기록했던 그 철수설이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시의회 의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설아, 상생 정책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통과될 것 같아요. 의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 덕분에 도시가 살았다. 진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상선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물보라가 하늘 높이 솟았죠. 20년 만에 장관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진수식 TV로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 딸이 해낸 일인데.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제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과거는 기록에, 미래는 숫자로 증명됐어요. 7조 원과 1,200명이요. 진수식 후 기념 촬영이 있었어요. 대통령, 하나오션 임직원들, 그리고 시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찍었습니다. 제도 그 사진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2달 전 철수설로 시작된 여정의 끝이었죠. 저녁 무렵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하나오션 상생 정책 확정안이었습니다. 72시간의 패닉에서 시작해서 7조 원 투자 확정까지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창밖 하나오션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700톤 크레인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죠. 야간 불빛도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불빛이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라훌의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설아 분석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15년 전 아버지의 해고로 시작된 제 편견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떠나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머물러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도 했죠. 7조 원과 1,200명이 그 증거였습니다.